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별밤 라디오의 지유입니다. 사랑이 뭘까라는 질문 앞에서 망설이지 않고 바로 대답할 수 있는 분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인간관계의 절정은 결국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토록 중요한 사랑이 정작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에 관한 아주 솔직한 담론을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고의 인간관계 전문가이신 양창순 정신건강의학과 박사님의 나는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지 않는다 라는 책과 함께 할게요. 사랑에도 배움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악기를 능숙하게 연주하기 위해서 그에 맞는 근육을 기르고 부단히 연습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난제가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배운다는 생각은 잘 하지 못하죠. 양창순 박사님은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사랑을 공부해야 한다 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을 하고 또 때로는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나와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가진 성격과 기질, 자라온 환경, 그리고 과거의 경험, 세상을 바라보는 나만의 가치관 등에 대해서 가장 많이 시험을 받게 되는 관계가 바로 연인 사이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성장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랑만이 우리를 견디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외롭다는 이유로 아무나 만나는 대신에 서로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신중하게 만나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스스로 건강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최고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사랑에 대한 현명하고 까칠한 조언들이 가득 담겨 있는 오늘의 책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함께 있어도 외로운 이유. 흔히 연애를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더 외롭고 불행한 이유를 모르겠다 라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연애를 겁내면서도 끊임없이 상대를 찾아다닙니다. 그런가 하면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바로바로 연애를 하는 사람도 많죠. 그 이유를 물어보면 외로우니까 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못 버티는 건지 혼자 있는 방법을 모르는 것인지 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아마도 양쪽 다일 테지만 인간에게 고독이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인간은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따라서 인간에게는 누구나 무력한 존재로서 무서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근원적인 공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고독이 숙명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어찌 보면 뼈아픈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외롭다는 이유로 자신의 에너지를 허무한 연애로 소모하거나 상대에게 사랑과 애정을 갈구하는 것으로 소비하는 것은 어딘지 억울하지 않나요? 그보다는 오히려 연인과 함께 있을 때는 그 시간에 충실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현명하게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시작된 관계라도 매우 운이 좋아서 괜찮은 사람을 만난다면 해피엔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핍이 있고 불안한 상태에서는 이성적인 판단이 힘들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나와 잘 맞는 사람인지, 인간적으로 괜찮은 사람인지 등을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지금 나의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은 당장의 재미와 외로움을 잊게 해줄 더 자극적인 어떤 것을 원하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연애를 하거나 바람둥이인 줄을 알면서도 관계를 끊지 못하기도 합니다. 또한 상대가 누구라도 상관없다는 사고방식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지게 됩니다. 외로움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막연하게 외롭다는 이유로 기댈 누군가를 찾고 있다면 그저 혼자 있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마음에도 없는 연애를 시작하려고 한다면 자신의 외로움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얼굴 모습이 모두 다르듯 같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해도 그 이유 역시 모두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애정 결핍이어서, 어떤 사람은 불안해서, 어떤 사람은 자존감이 낮아서 혼자라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또 하나, 외롭다는 것은 꼭 사랑을 하고 있지 못해서 느끼는 감정만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를 외롭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내서 이를 해결하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 연애라는 형태를 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그렇지 않은가요? 현재 느끼는 외로움이 근본적인 인간 본연의 외로움일 수도 있고 일이 풀리지 않아서 누군가를 만나 그 상황을 타파해 보려는 몸부림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보다 차분하게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고 내가 외로운 이유를 생각해 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좀 더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스스로 다독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물론 압니다. 자신만 빼고 모두가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마음의 허기가 느껴질 때 더더욱 외로워진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자신의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불안한 상태에서 단순히 외롭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를 삶에 동승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자신의 감정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이 타인의 감정을 왜곡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흔한 말이지만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다른 누군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진짜 사랑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상처뿐인 사랑은 없다. 얼마 전 독자한테서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편지를 보낸 사람은 젊은 여성이었는데 연인의 배신으로 몹시 충격을 받아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남자가 자기 아닌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는 사실을 알고 순간적으로 살이마저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감정 상태를 도저히 수습할 수 없었던 그녀는 자기를 배신한 남자와 그의 새 여자를 찾아가서 미친 듯이 울부짖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고통이 줄어들기는커녕 더욱 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미 마음이 돌아선 남자에게 그런 추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는 자괴감 때문에 밤이 되면 잠을 이룰 수가 없노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그들을 다시 찾아가서 어떻게든 감정을 쏟아붓고 싶은 충동을 도저히 억누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착잡했습니다. 왜 우리 인생에서는 순풍은 조금밖에 기대할 수 없고
대부분 늘 이렇게 참혹한 배신이나 뜻하지 않은 운명의 반전만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다만 한 가지, 정신과 의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동안에 나름대로 얻은 결론이 있습니다. 바로 인격의 성숙이란 자기 인생에서 일어나는 여러 모순과 고통과 절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만 비로소 성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 같던 일, 혹은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던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수용하고 극복하기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그것이 젊은 날에 겪은 참혹한 사랑의 배신인 경우에는 어떠한 위로도 소용없는 법입니다. 그렇다고 자기를 배신한 상대방이나 나를 파멸시킬 복수만 꿈꾼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나 혼자뿐입니다.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단순하고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확실한 방법 한 가지를 이솝의 여우와 신포도라는 이야기에서 찾아냈습니다. 여우는 맛있는 포도를 발견하고 따먹으려고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저 포도는 맛이 없을 거야. 아니, 아무 맛이 없는 신포도라고 하면서 자신을 설득해서 그 자리를 미련 없이 떠나가 버립니다. 이 여우의 이야기처럼 때때로 우리 인생에도 자기 보호를 위한 합리화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떠났다면 그는 내 사랑을 받아들일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포도도 때가 되면 땅에 떨어져 썩어가듯이 우리가 그처럼 영원하리라고 믿었던 사랑 역시 언젠가는 소멸되어 사라지는 덧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절박하지만 사람의 감정 가운데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사실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내 사랑에 대한 예의는 여기까지. 나이 들면서 참 많은 것을 완벽하게 잊고 사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로 아주 오래 마음이 아팠는데 언젠가부터 거짓말처럼 그 생각을 싹 잊고 지내는 날을 발견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이야말로 신이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려준 또 하나의 축복이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 그 많은 상처, 그 많은 고통을 다 기억하고 산다면 어떻게 이 힘든 삶을 견딜 수가 있을까요? 물론 잊기 전에 원인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다면 왜 그와의 사랑이 실패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애초에 사람을 잘못 골랐는지, 내가 지나치게 집착해서 상대가 실증이 났는지, 상대의 사랑을 얻었다고 자만해서 그 사람을 조종하고 군림하려고 했는지 등등 원인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건 또 다른 만남에서 실패를 거듭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실패에서 뭔가를 배우는 사람은 절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라는 평범한 진리는 사랑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실패에 한눈에 감지 말 것. 그러나 고통과 상처는 하루빨리 잊도록 자기 자신을 설득할 것. 그러다 보면 해는 또다시 떠오르기 마련이고 진짜 나에게 어울리는 멋진 사람도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면 인연은 반드시 나타난다. 김하늘 씨의 예전 남자친구는 아내와 딸이 있는 유부남이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그 사실을 어렵게 털어놓았습니다. 같은 직장에 근무했던 그 남자는
자기 가족에게 매우 헌신적인 사람이었는데 곁에서 지켜보던 하늘 씨는 언제부턴가 자기에게도 그런 사랑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랐다고 합니다. 하늘 씨는 날마다 싸우는 부모 밑에서 거칠고 외롭게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딸을 안아준 적이 없었습니다. 늘 사랑받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던 그녀에게 그 남자는 정말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늘 씨는 남자를 유혹했고 결국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딸에게 했던 것처럼 자기에게도 헌신적이고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남자는 노력했지만 이미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으므로 처음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한계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여자 역시 그것을 모르지 않았죠. 하지만 남자가 조금만 소홀한 눈치를 보여도 미친 듯이 화를 내고 울며 불며 매달렸습니다. 스스로 광기에 가까운 집착을 보였다고 말하는 하늘 씨는 결국 아주 시시한 다툼 끝에 남자와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헤어지고 난 후에 그녀는 너무 혼란스럽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에 대한 미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헤어지자마자 어느 순간 자기가 거짓말처럼 그 남자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집착했고요. 그런데 그게 사랑이 아니라 그냥 감정의 유희였던 건가 봐요. 그 사람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허망하고 처참했는지 아시겠어요? 하늘 씨는 그때의 자신을 이렇게 읊조렸습니다. 사실 꼭 그 사람이 아니어도 상관없었을 거예요. 그저 황폐한 내 마음을 채워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했던 거죠. 이제는 그런 기대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요. 하늘 씨는 남자와 사랑에 빠져 있다고 생각할 때에도 늘 자신이 정말로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그 사랑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남자의 말 한마디, 몸짓 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도 그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모든 것이 단지 자신의 무의식적인 기대치와 욕구에 따른 감정의 유희에 지나지 않았다니 허망할 수밖에요. 나의 부족함을 타인이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필요해서 사랑하는 것과 사랑해서 필요로 하는 것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존재합니다. 필요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의존 욕구를 사랑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무에 오른다고 가정해 볼게요. 같은 행위라도 목적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위험을 피하려고 나무에 오르는 것과 좀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보려고 나무에 오르는 것은 같은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완전히 다릅니다. 후자의 경우는 전적으로 자유의사에 달렸습니다. 따라서 어떤 나무에 어떻게 오를 것인지 충분히 살펴보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처럼 긴박한 필요성 때문이라면 눈에 보이는 대로 아무 나무에나 올라갈 테고 몸을 숨길 수만 있다면 굳이 나무가 아니라 구멍이나 동굴이어도 상관없을 것입니다. 사랑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랑을 위해 시작된 관계인지 아니면 정신적 외로움이나 공허감을 메우기 위해서 시작된 관계인지에 따라 그 과정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므로 상대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경계하지 않습니다. 사랑에 꼭 필요한 요소인 확실성과 지속성이 늘 유지되므로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그 반면에
자신의 외로움을 덜기 위해서 시작된 관계는 외로움을 달래려는 욕구 충족이 우선입니다. 그러므로 왜 그 사람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때 사랑하는 대상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단지 내가 필요함으로 너를 사랑하는 것이므로 상대에 대한 사랑도 그가 자신의 욕구를 얼마나 채워주느냐에 따라 좌우됩니다. 그러면서도 상대방이 자기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부담스러워합니다. 자신의 욕구와 필요가 우선이므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사랑이 자랄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는 아무리 좋게 마주어도 진짜 연애 혹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할 때 비로소 외로움 때문에 섣불리 연애에 뛰어드는 일을 멈출 수 있습니다.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면 좋은 인연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외롭다고 타인에게 의존하지 말고 자신의 내면이 내는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파악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감정에 유의해서 나를 지키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나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라면 분명 자신의 사랑도 지킬 수 있습니다.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연애든 결혼이든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하나뿐인 두 사람. 그들은 서로의 무엇을 보고 반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연애, 특히 결혼은 상대의 가족 수부터 현재의 재정 상태까지 많은 것을 보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는 당연히 외적인 것이 상당수 포함되며 여자는 외모, 남자는 돈이 있어야 한다는 보편적인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은 상대의 외적인 조건을 우선시하고 연애를 시작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득이 된다는 뜻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소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재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호감을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름다움을 최상의 조건으로 두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나이나 학벌, 집안 등 배경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또 어떤가요? 하지만 모든 물질적인 것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사랑을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자신의 삶에서 충분한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행복의 주체는 나 자신입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랜 시간 우리를 성장시킨 원동력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어머니의 사랑이나 친구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따뜻함, 뭔가를 시도하고 싶어 하는 호기심 따위 말입니다. 그뿐인가요? 이 차갑고 무정한 세상에서 콩 한 쪽도 기꺼이 행복하게 나눠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의 차이는 너무나도 큽니다. 하지만 외적인 조건만을 내세운 만남에서 그런 소소한 행복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외모도 능력도 영원히 소진되지 않고 내 곁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혹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그 무엇이 유한하지 않겠습니까? 외적인 조건보다 내적인 면을 중시하는 일은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과도 연결됩니다. 그들은 처음 몇 번 외적인 면을 보고 누군가를 만나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삶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자존감을 손상시킨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한 시행착오를 거쳐 자신에게 더 편하고 만족감을 주는 사람과 결혼을 하거나 연애를 합니다. 그리 달달하지 않은 연애의 온도. 실제로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 것은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이 지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상대방에게 비현실적인 환상을 품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면모를 다 갖추었기를 바랍니다. 멋진 외모에 좋은 학벌과 많은 재산, 거기에다가 똑똑하고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고 유머 감각까지 갖추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환상 속에서라면 모를까 그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을 현실에서 만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그 불가능한 것을 찾아서 환상 속을 헤매는 사람이 있으니 문제입니다. 그들이 환상을 품는 데에는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모든 기대치를 다 채워주는 마법 상자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내면에는 상대방이 자신의 모든 무의식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너무도 간절한 욕구가 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애초에 그와 같은 망상이 없었다면 연애를 시작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갖고 있던 환상이 깨지는 순간 그들은 견딜 수 없는 나락으로 추락합니다. 그리고 대개는 다시 기회가 찾아와도 더 이상 연애에 쉽게 뛰어들지 못합니다. 물론 사랑에 빠지면 누구나 상대방에게 자신의 전 존재를 투영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대부분의 사람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연애를 잘하는 사람은 일찌감치 그런 기대와 환상을 깨뜨려 버린 사람입니다. 그들은 어디에도 마법의 상자는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한두 가지의 매력만 있어도 충분히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누구보다도 좀 더 쉽고 단순하게 연애를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이고 제한된 것만을 기대하는 사람은 그만큼 불행도 덜 느낍니다. 애초에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불평할 리도 없습니다. 반대로 환상의 바탕을 두고 자신의 전 존재를 상대방에게 투영하는 사람은 대개 비참하게 사랑이 깨지는 아픔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조건은 완벽한가? 사랑에 대해 환상을 꿈꾸고 완벽주의를 적용하는 사람에게 사랑은 자신의 욕구가 빚어낸 신기루일 뿐입니다. 신기루를 볼 때가 언제인가요? 사막을 헤매다가 배고픔과 목마름에 지쳤을 때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환상이 가득한 사랑에 매달리는 이유도 영혼이 허기지고 메말라서인지도 모릅니다. 상대방에 대한 기대와 환상이 클수록 언젠가 더 큰 실망과 갈등이 찾아오는 것은 거의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따라서 그런 지나친 기대를 포기할 때까지 실망과 좌절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잘 아는 사람은 환상이 깨지는 순간이 바로 진짜 사랑이 싹트는 전환점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하여 그때부터 비로소 성숙한 사랑으로 한 걸음씩 나가려고 노력합니다. 상대방에게 완벽한 조건을 기대하는 사람은 그 전에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상대방의 기대에 맞는 완벽한 조건을 갖추었는가? 상대방이 나에게 마법상자나 구세주 역할을 바랄 때 과연 그 기대치를 채워줄 수 있는가? 대답은 당연히 아니다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상대방에게 바란다는 것은 게임의 규칙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솔직하게 행동하기, 제대로 표현하기. 나의 진짜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 일반적으로 연애를 할 때는 솔직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호감을 느껴도 그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래서 뜨뜻미지근한 상태를 이어가다가 별 이유도 없이 헤어지고 맙니다. 요즘 썸만 타다가 끝나는 커플이 많은 것도 솔직하지 못한 탓인지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알고 싶다면 지금까지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왔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내가 살아온 환경,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한 환경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이유로든 크고 작은 상처를 받습니다. 더는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솔직함에 제동을 거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줄 것 같은 대상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말하자면 무의식적으로 수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방어기제라고 하는데요. 특히 과거에 사람에게 받았던 상처가 컸거나 그 일이 머릿속에 박혀 있으면 이 수비 군단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진짜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은 상대에게 많은 것을 허락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나의 삶에서 상대방이 차지하는 자리가 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 이상으로 힘들고 아플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비 군단은 내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속에서 스스로 힘을 발휘해서 무의식적으로 상대에 대한 호감을 숨깁니다. 의도적으로 그 사람이 내 삶에서 크지 않은 위상을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어기제 내려놓기. 방어기제를 내려놓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예전에 받았던 상처가 어떤 것인지, 그 대상이 누구였는지, 그때 내가 받았던 느낌은 어땠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떠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이미 다 지나간 일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 내가 호감을 느끼는 상대방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그가 과거에 내가 만났던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상처를 받는 것도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찾기 위한 하나의 과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반드시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받아들이는 누군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솔직하지 못한 연애에는 심각한 부작용이 따릅니다. 바로 후회인데요. 만약 그 사람이 나의 솔직하지 못한 태도에 지쳐서 떠나갔다면 그는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면을 보지 못한 채로 떠나간 셈입니다. 나의 자존심과 두려움이 좋은 모습을 보여줄 기회를 날려버린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솔직하지 못할수록 연애는 지금의 내 생활에서 더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문자를 보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약속 장소를 어디로 정해야 하나 등등 작은 일에 연연하게 됩니다. 이럴까 저럴까 재는 순간이 늘어날수록 신경은 예민해지고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들에 매달려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맙니다. 불편함도 커집니다. 스스로 솔직하지 못하면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행동을 끊임없이 의식해야 합니다. 자신의 행동을 일일이 의식하는 것만큼 불편하고 피곤한 일도 없습니다. 상대방 역시 나의 이런 민감한 태도에 뭔지 모를 불편함을 느낍니다. 행복해지려고 연애를 시작했는데 불편하고 짜증나는 상황만 벌어진다면 상대는 곧 나에게 흥미를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결국 그는 이별을 고하고 다시 홀로 남은 나는 슬퍼하며 후회할 것입니다. 상대가 아닌 내 감정에 충실하라. 시간이 지나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었을 때
다시 누군가가 나타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나의 무의식 속에는 이미 연애에 한번 실패했다는 사실이 저장되었고, 연애는 나를 힘들게 한 어떤 것이라는 개념이 박혀버리고 말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도 그런 것을 부수고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제대로 된 연애를 하고 싶더라도 무의식이 그렇게 하도록 놔두지 않을 테니까 말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려면 첫 번째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다고 해도 그걸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내 감정에 충실해야 합니다. 내가 연락하고 싶을 때 연락하는 자유, 화내고 싶을 때 화내는 솔직함을 자신에게 선사할 용기를 내세요. 그럴 수만 있다면 당신은 연애하기에 충분히 좋은 사람입니다. 사랑은 언젠가 반드시 또 찾아온다. 누구의 인생에나 크고 작은 실수, 감내하기 어려운 좌절과 절망, 상처와 슬픔, 그리고 후회의 순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반대편에는 물론 기쁨과 행복, 감격과 사랑으로 충만한 순간도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모여서 지금의 나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무의식 속에서 불쑥불쑥 솟아올라서 자신을 힘들게 하는 많은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잘것없고 남루한 사랑일수록 그냥 조용히 잊히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 아무런 추억도 아픔도 남기지 않은 채. 그러면 후회할 것도 애달파할 것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연애가 아무리 질이 멸렬하게 끝났어도, 그리하여 자신이 아무리 외면하려고 해도 그때의 경험은 자신의 무의식에 고스란히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할 때 새로운 사랑 앞에서 어쩌면 인생 전체에서 가야 할 방향을 잘못 짚는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랑에 아파하는 사람들은 현재가 아닌 과거의 발목을 잡힌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시간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벗어나느냐 하는 것이 지금의 내 모습을 결정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랑도 볼거리와 같아서 한 번의 경험으로 면역이 된다면 더는 바랄 게 없겠죠. 하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나간 사랑에서 벗어나서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 또다시 새로운 사랑이 찾아왔을 때 현명한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겐 너와 헤어지는 것이 이미 충분한 벌이다. 제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전쟁 소설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인데요. 실제로 이별을 앞둔 모든 연인들에게는 그 이별이 이미 충분한 벌이 되고도 남습니다. 이 세상에 쓸쓸하고 가슴 아프지 않은 이별은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처럼 사무치는 이별과 그리움의 감정조차 언젠가는 사라지는 순간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랑이 가지고 있는 유한성입니다. 그런데도 이따금 지금 사랑을 잃어버리면 영원히 누구도 사랑할 수 없을 것 같다며 고민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때로는 이별이 잘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혼자 남겨지거나 미래의 자신이 누군가를 만나서 또다시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과감히 그 이별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것은
상실의 고통을 직면하는 일이 두려워서 생겨나는 불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인물이 썩고야 말듯이 결국은 더 큰 아픔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상실과 이별 앞에서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것은 성장을 방해하고 치유를 방해하고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지나친 단정일까요? 누구의 삶에나 얼마든지 새로운 관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주어지는 법입니다. 물론 한동안은 너무나 익숙한 그의 전화번호를 누를지 말지 망설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때는 바보스러운 짓인 줄을 알면서도 전화를 해서 여보세요라는 그의 목소리만 듣고 그냥 끊어버리는 일을 되풀이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미련과 망설임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누가 곁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결단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지 한 사람과의 경험만으로 모든 이성을 하나의 범주로 몰아넣는 것은 너무 어리석습니다. 언제나 사랑은 그렇게 아프게 끝나는 법이라고 지레 짐작하거나 과잉 일반화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는 셈입니다. 그가 있었던 시간들로 말미암아 아픔이 너무 큰 사람은 나에게 또다시 사랑이 찾아온다고 말해줘 라고 하면서도 도저히 그것을 믿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은 언젠가는 반드시 또다시 찾아오는 법입니다. 그것이 우리 생의 생성과 순환의 법칙입니다. 네, 오늘의 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연애로 다친 마음은 다른 연애로 치유하면 된다라는 말이 있지만, 하지만 누군가를 잊기 위해서, 시련의 상처를 달래기 위해서, 그저 외로워서 다른 상대를 만나는 건 그다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급하게 아무나 만나게 될 확률이 매우 크기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에 힘든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아주 간단한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당신은 충분히 사랑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행복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 당신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면 좋은 상대는 언젠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관계에서 결국 나 자신을 가장 믿어줘야 하는 건지 모릅니다. 홀로 설 수 없다면 둘이서도 함께 설 수 없다라는 뼈아픈 진실, 우리 잊지 말기로 해요. 마지막으로 건강한 연인 관계를 위해서 책에서 제안하는 4가지의 키워드를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고요.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모습,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건 진짜가 아니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한계 짓기.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경계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분명히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정신적인 독립인데요. 서로 구속하지 않고 사랑을 키워가고 싶다면 꼭 지켜야만 하는 요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7번째 방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느슨한 간섭입니다. 건강한 사랑은 상대방에게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고 또 상대방은 그런 상대의 결정을 존중해 준다고 합니다. 불안하다고 외롭다는 이유로 아무나 사랑하지 않고 그 대신에 나 자신의 건강한 자존감을 먼저 채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집착과 의존에서 벗어난다면 결국은 진짜 사랑을 찾고 건강한 관계, 행복한 관계를 가꿔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의 라디오는 여기에서 마무리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에 저는 또 여러분께 유익한 책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모두 편안한 밤, 따뜻한 밤 보내시기를 바랄게요. 잘 자요. 안녕.